IBC 뉴스의 긴급 속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 성재준 앵커를 연결합니다. 성재준 앵커, 응답하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제가 성탄절 새벽에 사무실에 나와서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제가 좀 고민해봤습니다. 뭔가 좀 구독자분들한테 특별한 메시지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를 드리는 게 좋을까? 성탄절뿐만 아니라 또 한 주일 정도만 시간이 지나면은 2021년도가 끝나고 2022년도가 되지 않습니까? 겸사겸사 뭔가 특별한 메시지를 드려야 되겠다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정도 시간이 지나 2022년도 12월 25일에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나온 게 오늘 영상의 제목입니다. 오늘 제 영상의 제목이 유튜브를 접는다라는 겁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 아마 제가 하고 있을 말이 저 말일 것 같아요. 도저히 버티고 버티다가 못 버텨서 유튜브 접겠다. 그 말을 제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제가 소름 끼치는 거 말씀을 드릴까요?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이건 뭐 미친놈 아닌가? 성탄절부터 뭐 재수없는 소리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정말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고 많은 분들의 가게가 망하고 많은 유튜브들이 문을 닫게 되는 그런 현실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왜? 누구 때문에? 이재명 때문에. 이번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공개가 됐죠. 다른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청와대 대변인 또한 마찬가지로 바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것이죠. 국민 대통합을 위한 것이다. 이거였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선을 코앞에 둔 지금 시기에 사면을 시킴으로써 보수 전체를 분열시키겠다라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면을 시켰다라는 거 누가 봐도 뻔한 거죠.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뭡니까? 정작 이재용 부회장이랑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시키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난번 대선에서 그렇게 자기를 못살게 굴었던 이재명에 대해서 속으로는 얼마나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존심, 체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목숨을 걸고 대선에서 이긴다. 그 대의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재명을 위해서 마지막 가는 길에 저렇게까지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지지율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앞섰죠.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성탄을 맞이해서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꼭 이 영상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게 한 가지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딱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지난번 대선 19대 대통령 선거를 좀 보시죠. 그때 당시에 5명의 후보가 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뭡니까? 득표율입니다. 득표율. 19대 대선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국정농단이 터져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던 거, 그게 19대 대선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뭡니까? 그렇게 보수 정권이 탄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은 41%밖에 안 됐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2위와 3위를 기록했던 홍준표, 안철수 두 사람의 득표를 합치면 누구를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때 만약에 홍준표, 안철수 두 사람이 힘을 합쳤다라고 한다면 미리 예견이 됐던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라는 거, 이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점이죠. 확실했습니다.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식의 문제가 발생할지 확실했습니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일자리 정관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청와대에 설치해놨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뭐 당근마켓에 팔아버렸는지 뭐 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은 집권 초기에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벌써 무덤에 들어가도 무덤에 들어갔어야 되는, 사장이 됐어야 되는 과거의 이념을 끌고 와가지고 경제를 망쳐놓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망쳤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관점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도 똑같이 만들어냈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냥 부동산 정책도 망해버리는 겁니다. 정책을 쓰면 쓸수록 계속해가지고 천정부지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죠.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개인의 자유를 억제하고 있는 거, 그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모습이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한 것이죠. 시장에 맡겨놔야 되는 거, 개인의 자유에 맡겨놔야 되는 거, 그거를 맡겨놓지 않고 정부가 나서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겠다. 586식 똥86식 그 마인드를 가지고 시장 정책을 무시해버리다 보니까 이 모든 참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제가 정말로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저 지금 참사에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40, 50대가 아니에요. 586 똥86 세력이라고 하는 40, 50대가 아닙니다. 20, 30대 2030 젊은이들이 저거에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예상이 되는 것처럼 40,
40대 똥판류 세력들은 대부분이 압도적 다수가 문재인 후보를 찍었습니다. 60대 이상은 예상이 되는 것처럼 홍준표 후보를 찍었었죠. 그런데 비극적인 게 뭐냐면 2030 MZ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찍었습니까? 문재인 후보를 찍은 겁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현재 지금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 사회초년생이라고 하는 MZ세대인데 그 MZ세대가 누구를 만들어낸 겁니까? 현재의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낸 겁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유는 간단한 것이죠. 깜빡 속아버린 겁니다.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다음 같은 언론 플레이가 만들어지고 2030 MZ세대들이 홍준표에 대해서 편견을 갖게 되고 깜빡 속아버렸던 거죠. 참으로 다행인 것은 2030 세대가 저 때는 속았다라고 할지라도 현재 지금 이 순간에는 더 이상 문재인 정부에게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음 같은 지지율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압도적 다수가 절반 가까이 되는 2030 MZ세대가 누구를 지지했습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었습니다. 제가 왜 지금 말씀을 드릴 때 했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씀을 드리는지 그 이유 아시죠? 현재 지금 2035 MZ세대가 누구를 지지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윤석열 후보가 반드시 생각해봐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지난번 대선도 마찬가지고 현재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40대, 50대 이른바 운동권 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누가 나오든지 간에 무조건 더불어민주당 쪽을 찍습니다.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캐스팅 보트는 누구라는 겁니까? 2030 MZ세대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데 공포를 느끼는 게 뭐냐면 이재명이가 그거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영상을 찍고 있는데 막 기괴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저게 지금 뭐겠습니까? MZ세대를 그래도 신경 쓰고 있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윤석열 후보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기장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 나왔을 때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파괴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체성은 파괴가 되어 있는데 그냥 대한민국 자체가 사라질 것이다. 제가 그렇게 지금 예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어 있는 2022년도의 12월 25일 그 성탄절을 예견해 본다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유튜브 못하고 있겠죠.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직장이 사라져 있을 겁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가게가 사라져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완전히 파괴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제발 윤석열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어떤 것 때문에 자신들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지 그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된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왜 도대체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 현재는 지지하지 않는가?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된다. 제발 제가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발 좀 윤석열 캠프 쪽에 계시는 분들은 현실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절, 기쁜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